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자유전공학부 인문자연으로 이제 개편을 했어요. 자유전공학부 인문자연 이쪽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이 학생보수자 교과 전형으로 소수를 뽑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원이 좀 많은데 뭐 합치면 한 400명 정도 될걸요. 40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400명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뭘 바꿔? 화면을 바꾸라고? 컴퓨터. 네. 아주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 화면이 계속 똑같으니까 바꿔달라는 줄 알고, 예, 화면 바꿨어요, 화면 바꿨습니다. 자, 깜짝 놀라가지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유전공학부가 이제 그러니까 교과로 수명하고 27명이었나? 하여튼 50명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400명이 좀 넘는데 교과로 50명 정도? 그 정도를 교과로 뽑고 나머지는 이제 정시로 넘겨가지고 나군에서는 자연,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인문을 선발하는 그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 예. 바꿔라. 자, 이렇게, 그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SSU 미래인재라는 종합전형이 있는데, 면접 반영 비율이 확대가 됐어요. 50%가 됐어요. 50%.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30%였는데, 그게 50%로 확대가 됐습니다.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숭실대는 또 숭실 역량이라고 돼 있어요. 네, 숭실 역량이라고 돼 있어요. 숭실 역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세종 창의 역량이 있었잖아요. 숭실도 숭실 역량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20%, 진로 역량 50%, 숭실 역량 30%인데 숭실 역량이라는 거는 이제 숭실 인재상에 맞는 인재냐 이거예요. 숭실 인재상에 맞느냐. 그럼 숭실 인재상이라는 건 뭐냐? 숭실 인재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숭실 역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이 50%나 들어갔는데 이거는 2024학년도 진로 역량이 50% 들어갔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50%와 70%의 간격이 좀 좁은 편이었거든요. 숭실대가. 그러니까 숭실대 결과를 보면 50% 70% 컷 사이가 좀 좁아요. 50% 컷과 70% 컷의 간격이 좀 좁아요. 왜? 대체로 진로 역량이 이렇게 반영 비율이 높으면은 50% 컷과 70% 컷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야 되잖아요. 넓어야 되는데 이게 50% 컷과 70% 컷이 이게 간격이 이렇게 좁아요. 그래서 이게 진로 역량이 높은 게 맞나?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 면접의 반영 비율이 이렇게 확대가 되잖아요. 확대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숭실대도 어디가 자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학교 발표 자료에는 산포도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중상위권 대학부터는 대학이 엄청 뭘 많이 발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숭실대도 이게 산포도가 어디가에는 없어요. 산포도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애들 지원한 거 이렇게 탁탁탁 점 찍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포도가 학교 발표 자료에는 산포도가 있어요. 그럼 그 학교 발표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산포도를 보면서 이게 간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특히 면접에서 평가 요소가 2개밖에 없어요. 면접의 평가 요소가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전공 적합성을 보면은 이 전공 적합성에서 전공 선택 과정이라든지 진로 탐색 및 전공 선택 과정, 그 다음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활동 전공 연계성과의 성과, 요거를 50%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속성을 또 50%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2개의 평가 요소가 있는데 그 2개의 평가 요소 중에서 이 전공 적합성도 50%나 되기 때문에 이게 면접이 50%로 확대되는 것이 올해 숭실대 지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모르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하지만 그 숭실대의
이때까지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논술 우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응시, 지정 응시가 폐지가 됐는데, 학생부 우수자는 수능 최저의 미기 과탐 지정이 유지가 됐어요. 이것도 특이하죠. 예, 그쵸? 이것도 특이하죠? 그러니까 논술 우수자에서는 자연계열이 미기나 과탐 지정이 폐지가 됐는데, 학생부 우수자, 여기선 교과예요. 학생부 우수자 교과. 학생부 우수자 교과에서는 이게 유지가 됐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되셨어요? 이거 되게 특이하잖아요? 저는 되게 특이했는데, 이게 되게 특이했다라는 점. 그래서 그거를 같이 생각을 좀 해두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되셨죠? 이런 대학이 많지 않잖아요. 아이고. 이런 대학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숭실대 같은 경우 또 하나 더 보면, 인문계열하고 경상계열의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과와 논술에, 이게 수능 최저가 있는데, 교과와 논술에 수능 최저가 있는데, 인문계열과 경상계열은 이렇게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돼가지고, 이게 국수영탐 2개 등급합 4에서 5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국수영탐 1에 1중 2개 등급합 4에서 5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논술 우수자에서 교과 반영 비율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건데, 교과별 반영 비율이 존재해요. 특이하죠. 제가 단국대에서 놓쳤더라고요. 단국대가 이런데, 단국대에서 또 놓쳤습니다. 단국대에서 놓쳤는데, 가천대 때는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교과별로, 우수한 교과별로 몇 % 이렇게 한다 그랬고, 단국대도 교과별 반영 비율이 존재하는데, 제가 놓치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오늘 깨달았죠. 그래서 굉장히 오늘, 의기소침해가지고 막 PPT 만들면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지? 이랬어요. 근데, 하여간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단국대에도 교과 반영 비율이 존재한다. 교과 반영 비율이 존재한다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 우리 엄지나 1 한번 해볼까요? 교과 반영 비율, 교과별 반영 비율이 존재한다라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처음 듣는다 1 아니면 엄지 이거 한번 해봐 주시죠. 다 들으셨나? 그러니까 교과별 반영 비율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1 나온다. 이거 딱 그 모르시죠? 여기 1이 나오거나 엄지가 딱 나올 때 저보고 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엄청 저 혼자 좋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인문계열은 내신이에요. 내신. 그러니까 교과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교과별 반영 비율을 넣어갖고 35%, 15%, 경호과 35%, 사회교과 15% 요렇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경상계열은 국어는 15%를 보고 수학을 35%를 보는 거예요. 그 영어는 35%, 사회 15% 보는 것도 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자연계열도 15, 35, 영어를 25를 보고 과학교과를 25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전이 새로 생기잖아요, 아까. 그 자전이 새로 생겨서 자전을 이제 30, 20, 30, 20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는 거. 자전으로 이제 교과로 뭐 20명, 27명 이렇게 뽑지만 아까 햇달님께서 올려주신 대로 20명, 25명 이렇게 교과로 뽑거든요. 예, 그렇게 교과로 뽑는데 그 교과로 뽑는 그 인원들에서 이제 여기에 요렇게 30, 20, 30, 20으로 요게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몇몇 대학이 있습니다. 뭐 오늘 하는 대학 중에서는 인천대도 요런 방식이고요. 한국외대라는 학교 있죠. 한국외대에도 교과 반영 비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한국외대 할 때 또 하고 인천대 때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교과 반영 비율이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까지 봤던 규모들에서 큰 규모는 아닙니다. 166명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자전이 신설이 됐는데 교과로는 이제 인문 5,
자연열, 그리고 논술로 인문 5 자연열, 그리고 정시 나군으로 좀 많은 부분을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선발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모집 단위 변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대는 모집 단위 변경이 있는데, 원래 이제 응용화학 생명공학과라고 했던 데가 있었는데, 응용화학 생명공학과가 응용화학과랑 첨단 바이오 융합대학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여기 보면 이제 70명이었는데 응용화학 생명공학과가 32명이고 첨단 바이오 융합대학이 75명이니까 증원이 생겼죠. 첨단 부분 때문에, 첨단 바이오 융합대학 때문에 이제 저 부분이 증원이 됐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좀 큰 변화인데, 얘네를 통합을 했어요. 프론티어 과학부라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라고 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자전처럼 이렇게 자유전공으로 그러니까 광역 모집처럼 그게 아니라, 광역 모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저렇게 학부로 통합을 한 거예요. 학부로 통합을 한 다음에 세부 전공을 나중에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이 세부 전공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뭐냐면 AI 랩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그냥 이 세부 특화 전공을 또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이. 그러니까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역 모집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 개를 광역 모집을 한다는 거는 그냥 이거 가르지 않고 그냥 들어왔다가 이 세 개 학과로 쪼개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광역 모집인데, 아주대는 조금 새로운 개념을 쓴 거죠. 그래서 AI 랩, 그래서 아주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해가지고, 이 프론티어 과학부로 들어가면은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중에 하나를 전공을 선택하고 세부 특화 전공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곁가지로 나온 전공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같이 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뭔가 이제 진짜로 이 혁명이죠. 이노베이션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주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또 이제 이게 연구니까 랩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 세 개 학과는 세 개 전공은 여기 프론티어 과학부, 요 세 개 전공은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라는 걸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세 개의 모집 단위, 그러니까 저 두 개의 프론티어 과학부랑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가 각각 이제 물론 고교 추천으로도 뽑지만 아주의 에이스라는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에이스라는 종합 전형이 있는데, 에이스라는 종합 전형 중심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에이스에 이제 여기 종합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이 칸이 넘어가가지고 제가 그냥 에이스는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에이스라는 아주 대학의 종합 전형인데 이거 중심으로 선발을 해요. 그러면 이 세 개 학과를 이렇게 합쳐 놓으면은 이거의 이 진로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르죠. 이게 아주 에이스가 다른 대학하고 좀 달라서 학업 역량의 37%, 진로 역량 35%, 공동체 역량 28%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대학은 뭐 0단위로 보통 떨어지거나 5단위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는 막 28, 37.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봐도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비슷한 값을 갖는 거죠. 이렇게 이 사이를 줄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대 설명을 보면은 균형적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진로 역량을 많이 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세 개가 다 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업 역량을 가장 기본 구조로 놓고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거다라는 점, 그걸 하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아주대는 최저가 있는 전형이 이제 교과 전형하고 논술 전형하고 에이스 전형,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하고 에이스 전형, 에이스는 약학하고 의학만 최저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학과들은 교과에서만 최저가 있어요. 교과에서만 최저가 있다 보니까 수능 시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면서 계열별로 수능 최저가 통일이 된 거예요. 계열별로 수능 최저가 통일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참고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약학과 논술 숫자가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약학과의 수능 최저가 논술하고 에이스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개 등급 완화가 된 거죠. 한 개 등급. 그러니까 등급합 한 개 등급 완화라고 하면 좀 그렇구나. 한 개 등급 완화라고 하면 안 되고, 4개 합에서 3개 합으로 바뀐 거니까, 4개 합에서 3개 합으로 바뀐 거니까 한 개 등급이라고 하면 그렇고, 이제 최저가 좀 많이 완화가 됐다. 근데 논술은 새로 생기는 거니까, 이제 최저가 생기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예. 네. 아주는 그 앞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AI 랩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학교에도 좀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시 지정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면서 나타나는 특성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